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금 이 상황을 계속된다. 그러면 쿠팡이츠는 실패합니다. 안녕하세요, 젠틀한지입니다. 쿠팡이츠 체험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직접 체험해봤고 이제 현실과 시스템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게 8월 27일 이렇게 했던 이 기간들이 나오죠. 이때 3일 일했고 이때 3일 일한 거는 실질적으로 체험해보는 정도였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도 근무도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근무한 건도 얼마 안 됐죠. 본격적으로 이제 한 거는 9월 2일부터 이쪽 이 시간대 9월 2일부터 뭐 6일 정도 4일간 일하는 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했는데 이때 뭐 가장 많이 싸우기도 했고 시스템상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이해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때 뭐 28시간 근무한 시간은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생각보다 많이 차이 안 나는데 건수는 2배에다가 돈은 거의 2.5배 정도 차이가 나지요. 후기에 대해서는 이게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면서 함께 해보도록 해요. 자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장점은 쿠팡이츠는 심플하면서 많은 생각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쿠팡이츠 앱을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그냥 켜고 끄고 그거밖에 없고 켜면 뭐 오더 주면은 오더 받고 오더 받은 대로 뭐 배달지 갔다가 그다음에 배달 주문한 우리 고객들한테 도착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뭐 한 개만씩 이렇게 한 개만씩 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무리도 없고 다른 배달 대행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기요나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것들은 뭐 묶어서 가는 게 뭐 기본 전제잖아요. 얘네들 뭐 세네 개씩 묶어서 가는데 이거는 굳이 그렇게 안 하는 거. 그렇게 시스템상으로도 그렇게 안 되게 돼 있고 그 대신 배달 단가가 좀 세죠. 보통 5,000원, 피크 때는 5,500원에서 6,000원 정도. 강남은 기본적으로 5,5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했던 때는. 그래서 직장인들이나 초보자들이 처음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냥 막말로 앱 켜고 뭐 내 등록할 거 등록하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시간에서 자유로워요. 막말로 내가 켜고 싶을 때 켜고 끄고 싶으면 끄고 뭐 그렇게 배달하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단점이에요. 장점은 아까도 말했듯이 뭐 괜찮아 보여요. 내가 무슨 뭐 프리랜서나 내가 직장인 뭐 한다고 하면은 뭐 비는 시간에 하고 이렇게 뭐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이제 그걸 다르다는 거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시간이 자유롭다고 했지 주문이 자유롭다고 했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시간이 뭐 3시간 정도 비어요. 그래서 뭐 앱을 켰어. 켰는데 이제 주문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분명 2시에서 5시까지 시간이 비는데 이걸 2시부터 4시까지 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배달이 한 건이 완료가 되는데 보통 한 30분, 뭐 적어도 30분 정도 걸려요. 적어도 30분. 빠르면 20분인데 보통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30분? 길면 1시간일 수도 있어요. 가는 데만 2, 30분 걸리는 지역도 있으니까. 그런 콜이 심심치 않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켜고 싶을 때는 켰는데 막상 주문이 안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내가 2시부터 4시까지 시간이 있는데 2시부터 4시까지 콜이 안 들어오다가 4시 20분에 콜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콜이 1시간짜리 콜이면은 내가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자유롭다고 했지 주문이 자유롭다고는 안 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음.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차마 자전거를 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썩 적합하지 않은 앱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 쿠팡의 이상적인 뭐 아이디어는 그랬어요. 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비는 시간에 내가 선택하는 뭐 이동 수단을 통해서 배달한다. 그게 뭐 자전거든 차든 오토바이든. 근데 쿠팡이츠 서비스 지역은 일단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가 졸라 힘들어요. 주차가 힘들다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시간에 고객까지 혹은 배달 지역까지 매장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는 일단은 너무 뭐 그렇게 적합하지도 않고 고객들도 좋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막상 도착을 했는데 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빙빙 돌다가 이제 계속 시간만 딜레이 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발생되니까 고객들도 원하지 않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는 주차의 문제는 없는데 시간에 문제가 걸리죠. 아무리 가까운 지역에 오더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거리를 감안해서 주문을 넣어준다 하더라도 고객들이 별로 썩 좋아하잖아요. 속도가 느리거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오토바이. 오토바이밖에 없고 고객들도 오토바이를 원해요. 왜? 선택이 가능하니까. 고객들이 준 상황에 오토바이로 배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토바이밖에
가능하지가 않다. 그 조건들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여기서 말했던 처음 회상에서 말했을 때는 뭐 심플하면서 시간의 자유롭고 내가 켜고 싶을 텐데 이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점이고요. 자, 세 번째는 쿠팡에서 나름대로 쿠팡 알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시간당 최대 2만 원, 뭐 최대 뭐 18,000원 이렇게 광고를 띄우잖아요. 근데 이 시간제라는 옵션은 기본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 알바처럼 정해져 있다고요. 그리고 배정받기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평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남 기준으로 해가지고 피크 시간대가 18,000원, 기본 시간대가 15,000원 이렇게 되고 그 외 지역은 12,000원에서 13,000원, 피크 시간은 15,000원 이렇게 되는데 이 피크 시간이라는 게 이 11시에서 뭐 13시, 그 다음에 17시에서 18시다. 18시에서 21시 이렇게 피크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피크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요 시간대에 정하고 요 시간대에 앱을 한 번이라도 끄면은 이제 시간당 페이가 지급이 안 되는 거지. 그냥 건당으로 지급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뭐 이거는 피크 시간 말고 그냥 시간당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1시부터 17시, 17시부터 23시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요게 또 마찬가지로 앱을 한 번이라도 끄면은 이제 이게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요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그럼 이건 사실상 직장인들은 거의 불가능하다. 직장인들은 일단 직장인들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요걸 또 한 번 더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간당 페이를 정했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11시에서 17시를 선택을 했어. 그러면 기본이잖아요. 근데 여기 기본 안에는 피크 시간이 껴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1시에서 13시까지는 피크 시간대로 돈을 주고 13시에서 17시까지는 기본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요거 아니고 그냥 시간당으로 신청하면은 요거 시간당 그냥 그 시간당 요것만 계속 지불하는 거고 피크 시간대 하면은 피크 시간만 요 시간이 지불되는 거 요거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장점으로 밀고 나오면 요 시간제라는 옵션은 너희들을 위한 게 아니다. 진짜 이 장점 그러니까 쿠팡이 밀고 있는 장점이 뭐예요? 직장인들 초보자들 처음에 접근하기 쉽고 시간에서 자유롭다. 내가 켜고 싶을 때 배달하면 된다. 요거의 장점을 적용할 수 없다. 네 번째, 네이버 내비가 아니고 카카오 내비거든요. 카카오 내비라서 내가 하는 주소가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가 않아요.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3% 내가 그 수치상으로 보면 한 3%에서 5% 정도 이 내비가 틀려요. 결국엔 뒤치된다는 소리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고객과의 신뢰도가 떨어지죠, 본질적으로. 음. 이거의 대한 문제는 약간 뒤에서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오로지 한 개만 배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쿠팡이츠 고객들은 배달비가 없고 가맹점들도 거리에 따라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정확하게 시스템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맹점들도 손해를 보고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리고 라이더들도 건당 굉장히 돈을 많이 받고 뭐 시간당 하는 사람들은 건당 하루에 한 건 하는데도 시간당 꼬박꼬박 그 돈을 받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구조고 이 세 명이 그걸 다 알고 있어. 누구? 이거 라이더들, 그 다음에 고객, 그 다음에 가맹점들도 자기네들이 이득을 보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가맹점들도 라이더가 이득 보는 걸 알고 있고 가맹점들도 고객들이 마찬가지로 라이더들도 가맹점들이 라이더들도 고객들이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에 맞춰서 갔어. 이제부터 라이더들이 어떤 문제가 생긴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주문이 밀려서 내가 예정된, 그러니까 나는 제 시간에 도착했고 지금 주문까지 한 1분 정도 남은 상황이야. 출발하기 전까지. 근데 2, 30분 더 걸릴 것 같대. 그래서 나는 선택을 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내가 취소를 하잖아. 취소를 하면은 다시 콜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 같은 거는 내가 콜을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콜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가맹점 상황이 안 좋아서 뭐 시스템이 말해갖고 이 콜 취소해 주세요. 해서 내가 다른 콜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콜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바로 콜이 올지 장담을 못 해요. 왜?
콜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콜을 기다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기다려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가맹점들이 좀 뻔뻔하게 해요. 이 늦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도착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내가 도착했는데 사장님이 나한테 이런 거야. 보통 늦으면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좀 주문이 많이 밀려갖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장님은 30분 기다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황당하지. 내 주문 콜에는 지금 한 3분 정도 남으면 나는 출발을 해야 돼. 내 약속 시간은 3분 정도 남았어.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서 빡이 도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이거는 시간 페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하면 좀 나아요. 왜 그러면 한 시간에 100을 하든 1을 하든 다 똑같아. 물론 한 시간에 뭐 시간당 페이보다 많은 금액을 하게 되면 그 많은 금액대로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상 그걸 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 18,000원이라고 하면은 근데 한 시간에 4건을 해야 돼. 그걸 넘으려고 하면은. 그럼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이 시스템, 한 개씩 하는 시스템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못 넘기 때문에 시간 납페이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득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다? 대부분 직장인들이잖아요.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냥 건당으로 하는 거예요. 시간이 자유롭고 막말로 내가 시프트를 켜는 그런 거를 원한단 말이에요. 쿠팡이츠는 대부분. 자, 그러면 한 건씩 하는 배달에서는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맞죠?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한 시간에 한 건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마지막 6번째 단점. 배달원들의 평점 시스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기상악화 시에는 근무를 안 하는 게 유리해요. 배달원들의 평점 시스템은 고객들이 받고 고객들이 물건을 받고 이제 업이냐 다운이냐 요거를 선택할 수 있어요. 계산하기 쉽게 19가 업, 그다음에 1개 다운 요렇게 돼 있으면은 이 배달원의 평점은 얼마 된가 95%. 근데 이 평점 시스템이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언제? 평상시에는 거의 대부분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가 뭐 배달을 늦거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기상악화 시에는 배달원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더를 받고 20분 안에 가게를 가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막상 가게를 도착하니까 어떤 상황이 맞냐? 이 음식은 40분 동안 이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배달원들이 기상악화가 되니까 출근을 안 하니까 할 사람이 없는 거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나한테 온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은 어떻게 돼? 40분 동안 기다린 음식이야. 그러면 받는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가는 시간, 항공 시간 빼면은 최소 60분 이상 소요되는 거지.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고객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 고객 그 음식이 뭐 배달원의 책임이 아니라는 건 물론 알지. 왜 그러냐면 그거를 오는 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배달원 책임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기분이 나쁘죠. 왜 그러냐면 똑같은 돈을 내고 먹는 음식인데 이게 늙든 말든 그거는 지네들 입장인 거지. 막말로 라이더랑 고객이랑 쿠팡의 입장인 거지. 내가 사 먹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고려할 입장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가 정상적으로 돈을 내고 먹는 음식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 것에 불구하고 배달 평점이 나빠지겠죠. 나는 시간 안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평점이 나빠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오더와 시간제 근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는 거다. 이게 문제라는 거야, 핵심이.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금 이 상황을 계속된다. 그러면 쿠팡이츠는 실패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쿠팡이츠는 최적화된 건 오토바이죠. 근데 그 어떤 오토바이 배달 대행보다 지금 오토바이 배달원들한테 시스템상으로 너무 불리해요. 그게 이러한 시스템도 물론 포함되고 추가적으로 뭐 보험이라던가 음식 배상에 대한 이런 시스템이 만만치 않게 불리하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망할 것 같아요. 끝입니다.